2025년 노무관리,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사장님이든 근로자든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공식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아니면 근로자이신가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이 원칙들, 이게 바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없이 서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뭐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럼 가장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관계의 시작, 바로 계약입니다. 여기서부터 뭘, 또 어떻게 확인하고 시작하는지가 앞으로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근로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일 시작하니까 뭐 하나 쓰는구나 하고 넘어갈 형식적인 절차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일을 하고 당신은 그 대가로 월급을 준다는 걸 법적으로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옷 전체가 반듯하듯이 이 계약을 명확하게 하는 게 사장님과 근로자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인 거죠. 자,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딱 받았다. 그럼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항목들은 정말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하셔야 해요. 내 월급은 얼마인지, 몇 시간 일하는지, 언제 쉬는지, 그리고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말로 다 했잖아요. 이게 안 통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서면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해요. 바로 이래서 가급적이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면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약을 꼼꼼하게 잘 맺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바로 일한 대가, 급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급을 출 때도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돈으로 줘야 합니다. 물건 같은 걸로 대신 주면 안 돼요. 둘째,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하고요. 셋째, 세금처럼 법에서 떼라고 정해진 것 말고는 마음대로 이것저것 빼지 않고 전액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딱딱 줘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정해놨을까요? 바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받는 월급 총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회사가 기본급은 좀 낮추고 대신 다른 수당을 올려서 총액은 맞춰줄게 라고 한다면 총액이 같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싶죠? 정답은 땡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총액이 같더라도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본급 같은 중요한 항목을 바꾸는 건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서 반드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거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월급 봉투만 덜렁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상세 내역이 적힌 급여 명세서를 주는 것. 이거 이제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예요. 내 월급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금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자,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 일상을 만드는 근무 시간과 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다들 워라밸 하잖아요? 과연 법은 우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이 숫자 52, 정말 익숙하죠? 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연장 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예요. 그래서 40 더하기 12, 딱 52가 나오는 거죠. 이 이상 일 시키는 건 원칙적으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만 계속할 순 없잖아요. 쉬는 시간, 이 휴게 시간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은 꼭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업무 주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바로 휴가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거랑 저거랑 뭐가 다르지?
하고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유급 휴가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주휴일하고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이 둘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휴일은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거예요. 주간 개근상 같은 거죠. 반면에 연차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재충전하고 오라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매주 받는 보너스 휴일, 다른 하나는 1년 단위로 쌓이는 재충전 권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와, 지금까지 계약부터 급여, 근무 시간, 휴가까지 알아야 할 게 꽤 많았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을 앞두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 원칙들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작은 명확하게. 무조건 서면 근로 계약서로 해야 한다는 거. 둘째, 대가는 투명하게. 4대 원칙 지키고 급여 명세서 꼭 챙겨주기. 셋째, 시간은 공정하게. 정해진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은 철저히 지키기. 그리고 마지막, 휴식은 확실하게. 법으로 보장된 휴일과 휴가는 당연한 권리로 누리기. 이 네 가지가 바로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짚어본 이 원칙들,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과연 내가 있는 곳은, 우리 회사는 이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을까? 사장님이든 근로자든 우리 모두가 이 기본 원칙들을 제대로 알고 또 지키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터가 더 믿을 수 있고 더 나은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